1장 판테온의 마지막 밤. 기원전 12년 3월 로마. 해가 지고 어둠이 천천히 도시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마르스 광장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추위가 대리석 기둥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거대한 돔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판테온. 모든 신들의 신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건축물은 로마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 밤, 그 앞에는 단 한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 61살의 이 남자는 로마 제국 최고의 장군이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를 격파한 영웅. 로마의 모든 시민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장군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늙은 건축가로서 자신이 세운 신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죠. 물은 흐르고 돌은 남는다. 그가 중얼거린 말은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고 그가 로마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의 본질이었습니다. 멀리서 분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만든 처녀 수도에서 흘러온 물이 대리석 분수대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였죠. 아그리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떠올렸어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황제의 친구가 되고 로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신전이었고 저 물소리였고 로마 시민들이 매일 걷는 돌길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들은 남을 것이에요.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이 건축물은 여전히 로마 한복판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2장 평민 소년과 미래의 황제. 기원전 63년 늦은 가을, 로마 외곽의 작은 농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르쿠스 비프사니우스 아그리파. 그의 첫 울음소리는 작았고 아무도 그 울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루키우스 비프사니우스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로마 근교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가족을 겨우 먹여 살렸죠. 귀족도 아니었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가문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조차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평민 여성의 이름은 역사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에게 큰 꿈을 꾸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우리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단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실하단다. 그것을 잊지 마라. 어머니의 말은 어린 아그리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평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조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석, 평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죠. 심지어 법정에서도 평민의 증언은 귀족의 증언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어요. 거리에서도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귀족이 지나가면 평민은 비켜서야 했고 귀족의 짐을 대신 들어주어야 했으며 무례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6살 때 아그리파는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포럼에 간 어린 아그리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파는 상인, 생선 파는 어부, 도자기를 파는 장인들. 활기찬 소리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때 한 귀족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토가를 입고 노예들을 거느린 원로원 의원이었어요. 아그리파의 아버지는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밀자루였죠. 귀족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는데 조금 옆으로 비키는 것이 늦었습니다. 이것이 길을 막고 있어. 귀족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그리파의 아버지를 밀쳤어요. 루키우스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밀자루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린 아그리파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일어나 먼지를 털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귀한 분.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귀족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그리파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한참을 걷다가 한적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아들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진 사람과 스스로 힘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 우리는 후자란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다. 너는 다를 수 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회를 잡는다면 말이다. 평민으로 태어났다고 평민으로 죽어야 하는 법은 없단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오늘을 잊지 마라. 길바닥에 쏟아진 밀가루를 고개 숙여야 했던 아버지를, 그리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력함을 잊지 마라. 그 말은 어린 아그리파의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였어요. 언젠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평민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소년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파가 8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입니다. 정말 파시겠습니까?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오. 땅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교육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소. 루키우스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아그리파는 아폴로 팔라티누스 학교에 입학했어요. 로마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였고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아그리파는 낡은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그리파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것 봐. 평민이 여기 왔네. 냄새 안 나? 농장 냄새 말이야. 아그리파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그저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소년은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이지 않았죠. 마르쿠스 비프사니우스 아그리파요. 그냥 아그리파라고 불러주세요. 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야. 그냥 옥타비아누스라고. 아니, 너도 그냥 가이우스라고 불러. 두 소년은 웃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우정의 시작이었죠. 옥타비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먼 친척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허약했고 자주 병치레를 했어요. 다른 귀족 아이들도 그를 약하다고 놀렸습니다. 너희 둘이 잘 어울리겠네. 하나는 평민이고 하나는 병약하고. 한 귀족 아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부했어요. 그리스 철학, 수사학, 역사, 군사학. 아그리파는 특히 수학과 기하학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냈고 건축 도면을 보면 즉시 이해했어요. 선생님들은 놀라워했죠. 평민 출신이 이렇게 뛰어날 수가.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지? 농부입니다, 선생님. 농부의 아들이. 놀랍구나. 하지만 아그리파에게는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성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아플 때면 그는 밤새 친구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옥타비아누스를 괴롭힐 때면 앞장서서 막아섰어요. 비록 자신도 평민이라고 놀림받는 처지였지만요. 왜 날 도와주는 거야? 난 너보다 약하잖아. 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어느 날 밤 옥타비아누스가 물었습니다. 그날도 아그리파는 열병에 시달리는 친구를 돌보고 있었어요. 힘이 전부가 아니야. 넌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어. 사람들은 널 약하다고 하지만 난 내 안에 있는 강함을 봐. 언젠가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확신해. 그리고 나는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 친구로서. 옥타비아누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약하다고 놀림받으며 자란 소년에게 이런 믿음은 빛과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소녀는 함께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날은 로마 역사를 영원히 바꾼 날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고 포럼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카이사르는 토가를 입고 원로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이사르는 23번 칼에 찔렸습니다. 브루투스, 카시우스, 그리고 그가 신뢰했던 원로원 의원들의 칼이에요.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그는 입양아들 브루투스를 보았습니다. 카이투, 브루테, 너마저도 브루투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마는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울었으며 대부분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식이 아폴로니아에 도착했을 때 옥타비아누스와 아그리파는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겨우 18살이었어요. 전령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그리파는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옥타비아누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양아들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에? 그럼 당신이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그리파, 옥타비아누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나는 두렵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죽였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나도 죽이려 할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나를 적으로 여길 것이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나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청년은 잠들지 못하고 거닐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들은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가십시오. 새벽이 올 무렵 아그리파가 말했습니다. 무슨? 로마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군대도 돈도 권력도 없어요. 우리에겐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지금 로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반은 그를 증오하고 절반은 그를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평민입니다. 아무런 혈통도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두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무엇보다 당신을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이 친구, 자신이 아플 때 밤새 돌봐준 이 친구, 놀림받을 때 함께 싸워준 이 친구. 아그리파, 당신은 형제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두 청년은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함께 로마로 돌아가기로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배를 타고 아드리아 해를 건너는 동안 폭풍을 만났고 육로로 이동할 때는 산적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두 청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냉소와 멸시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라고. 저 어린애가. 원로원 의원들이 비웃었습니다. 18살짜리 소년이 로마를 이끌겠다고. 웃기는 일이야.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그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산을 노리는 어린애. 로마를 다스리려면 적어도 수염이라도 자라야 하지 않겠나? 공개 연설에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조롱했습니다. 군중은 웃었어요. 귀족들은 평민 출신 아그리파가 옥타비아누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비웃었죠. 저것 좀 봐. 왕자님 옆에 시종이 있네. 평민 친구라니. 역시 카이사르의 피가 아니군. 진짜 귀족이라면 저런 자와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아그리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귀족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아그리파는 군사적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31년 악티움. 그날이 왔습니다. 로마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어요. 9월 2일 새벽 그리스 서부 해안의 작은 만.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기함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32살이 된 그는 이제 로마 함대의 사령관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가장 신뢰받는 장군이었죠.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적의 함대가 보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 500척이 넘는 거대한 함대였어요. 장군님, 그들의 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더 많습니다. 부관 마르쿠스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니요.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요. 아그리파는 침착했습니다. 밤새 그는 전략을 세웠어요. 해류, 바람, 태양의 위치,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우리의 배는 작지만 빠르오. 그들의 배는 크지만 느리오. 우리는 속도로 압도하고 측면을 공격해 포위할 것이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함대는 화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포는 맞춰야 의미가 있소. 빠르게 움직이면 맞지 않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전 함대 출격. 아그리파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400척의 배가 일제히 노를 저었어요.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투석기가 돌을 날렸으며 배와 배가 부딪혔습니다. 아그리파는 함대를 지휘하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적의 중앙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좌우로 갈라져 측면을 공격했어요. 마치 물고기 떼처럼 함대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갑자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죠. 이집트 함대가 후퇴합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령관이 도망친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전의를 잃었어요. 해질녘 전투는 끝났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고 남은 함대는 항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피로 얼룩진 바다 위에서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그리파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서진 배들이 떠 있었고 물에 빠진 병사들의 시체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인도, 이집트인도, 그리스인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누군가의 친구였어요. 승리? 이것이 승리인가? 그날 밤 아그리파는 혼자 갑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피로 물든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찾아왔습니다. 아그리파, 자네가 로마를 구했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어. 아닙니다, 황제님. 아그리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당신의 권력이지 로마가 아닙니다. 진정한 로마는 전쟁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건설? 아그리파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로마가 있었어요. 물과 돌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영원히 남을 건축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검으로는 적을 이길 수 있지만 검으로는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이 남자는 여전히 놀라움을 주었어요.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아그리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민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민은 압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3장 전사에서 건축가로 기원전 29년 로마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바쳤어요. 존엄한 자라는 뜻이었죠. 성대한 개선식이 열렸습니다. 100만 로마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행진했으며 전리품이 수레에 실려 지나갔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금빛 전차를 타고 포럼을 지났습니다. 군중은 환호했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하지만 아그리파는 그 전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주역이었지만 그는 뒤에서 걸었어요. 평민 출신인 그에게 화려한 개선식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선식이 끝나고 로마는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파에게 평화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황제님, 저는 이제 검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그리파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말했습니다. 검을? 자네는 로마 최고의 장군인데 그래서입니다. 저는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는 짓고 싶습니다. 무엇을? 로마를? 진짜 로마를요? 아우구스투스는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정관직을 주십시오. 그리고 로마의 공공사업을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저는 로마를 영원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원전 33년 아그리파는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평민 출신이 집정관이 된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원로원 귀족들은 불쾌해했습니다. 첫 원로원 회의, 아그리파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마의 수도 시스템을 전면 재건하겠습니다. 하수구를 청소하고 새로운 수로를 만들며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로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도? 하수구? 한 원로원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악티움의 영웅이 이제 하수구나 파겠다는 건가? 장군이 대관공이 되겠다는 건가?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집정관의 일은 전쟁을 지휘하고 법을 만들고 원로원을 이끄는 것이요. 돌이나 쌓고 물길이나 파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지. 전쟁에서는 천재였을지 몰라도 건축은 다르지. 나이 많은 귀족이 말했습니다. 그건 예술이고 철학이야. 대리석과 청동의 조화를, 비율과 균형의 미학을, 그리스 건축의 전통을 이해해야지. 평민 출신이 무엇을 알겠나? 농장에서 자란 자가 판테온의 웅장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회의장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아그리파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들어온 조롱이었고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귀족 여러분은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일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어느 것이 로마에 남아있을지 두고 보시죠. 여러분의 말씀인지 제 돌과 물인지를요. 다음 날부터 아그리파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로마의 모든 수로 지도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피아 수도, 아니오베투스 수도, 마르키아 수도, 300년 넘게 로마에 물을 공급해온 이 수로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지도만으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직접, 조수 티투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직접 봐야 하오. 그렇게 아그리파는 직접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정관이, 로마 최고의 장군이, 악티움 해전의 영웅이 악취나는 어둠 속을 걸어다니며 모든 수로를 점검했어요. 횃불을 들고 무릎까지 오는 오물을 헤치며 그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벽돌의 상태, 물의 흐름, 퇴적물의 양, 누수 지점, 클로아카 막시마, 로마의 대하수도.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수로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아그리파는 작은 배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횃불의 빛이 물에 반사되어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 3번 구역? 아그리파가 말했습니다. 벽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틈이 생겼어요. 다음 장마 때 이것이 무너지면 인근 전체가 침수될 것입니다. 즉시 수리가 필요합니다. 5번 수로. 그들은 좁은 수로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할 만큼 낮았어요. 퇴적물이 절반을 막았습니다. 물의 흐름이 30%는 감소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청소해야 합니다. 8번 지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탁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사가 잘못되었어요. 물이 고여서 썩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가 아니라 다시 파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아그리파는 쉬지 않고 로마의 지하를 탐험했습니다. 그의 조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장군님, 이런 일은 노예들에게 시키셔도 됩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이런 곳에. 아니요. 아그리파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소? 귀로 듣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겠소? 손으로 만지지 않고 어떻게 확신하겠소? 하지만 냄새가. 환경이. 노예들도 이 냄새를 맡습니다.
평민 노동자들도 이 환경에서 일합니다. 집정관이라고 특별할 것이 무엇이오? 아니, 오히려 책임이 더 크기에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귀족들은 다시 비웃었습니다. 포럼의 술집에서, 귀족들의 저택에서, 원로원 복도에서. 저것 좀 봐. 집정관이 하수구를 기어다니네. 평민 출신답군. 역시 냄새나는 곳이 편한가 봐. 카이사르가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보고 뭐라 했을까? 하수구에서 노는 집정관이라니. 하지만 아그리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아그리파는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수로, 모든 하수구, 모든 급수 지점의 상태가 담긴 방대한 문서였어요. 지도, 도표, 수치, 그리고 개선 방안. 물은 로마의 혈관이다. 그는 조수들에게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춘다. 로마의 심장은 포럼이 아니라 시민들이다. 100만 시민이 매일 물을 마시고 씻고 요리한다. 그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로마는 병든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수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요. 로마를 살리는 것이요. 100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1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700개의 저수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저수조들이 로마 곳곳에 생겨났어요. 비상시를 대비한 물 저장소였죠. 500개의 분수를 설치했습니다. 구역마다, 거리마다 공공 분수가 생겼어요. 이제 시민들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0개의 급수탑을 세웠습니다. 높은 곳에도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압을 이용한 급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수도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아 수도.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의 이름을 딴 이 수도는 로마 북쪽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알시에티나 수도. 알바노 호수의 맑은 물을 로마로 가져오는 수로였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처녀 수도. 처녀 수도의 이름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로마 근처 살라리아 가두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샘이 있었어요. 기원전 19년 아그리파가 새로운 수원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처녀가 목마른 로마 병사들을 그 샘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으며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어요. 이 물을 로마로 가져가겠습니다. 아그리파는 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달았어요.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이었죠. 이 샘을 발견한 처녀를 기리기 위해 이 수도의 이름을 아쿠아 비르고 처녀 수도라 하겠습니다. 19km의 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지하로 파야 했고 일부는 아치로 올려야 했어요. 왜 지하로 파십니까? 기술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치로 올리면 더 빠를 텐데요. 그리고 비용도 절반입니다. 물은 보호되어야 하오. 아그리파는 설명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병균이 자랄 수 있어. 지하로 가면 항상 차갑고 항상 깨끗하오. 또한 적이 침입했을 때도 물 공급을 끊을 수 없소.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비용이, 로마 시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비용이 어디 있소? 내 사제를 쓰겠소. 아그리파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악티움 해전의 전리품, 시칠리아 총독 시절 모은 돈, 모든 것을 공공사업에 쏟아부었어요. 건설은 힘들었습니다. 땅을 파다가 바위를 만나면 수개월이 지체되었어요. 지하수가 솟아나면 배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노동자들이 쓰러졌고 겨울에는 추위로 작업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아그리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장군님,
이 바위는 너무 단단합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불로 달구고 찬물을 부으시오. 바위가 갈라질 것이오. 장군님, 이 구간은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물이 너무 빠르게 흘러 수로가 마모될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만드시오. 단을 내려가며 흐르게 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오. 장군님, 여기는 지하수가 계속 솟아납니다. 배수로를 따로 만드시오.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흐르게 하고 우리 수로는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오. 아그리파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놀라웠어요. 건축, 토목, 수리학, 지질학,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십니까? 어느 날 젊은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배웠소? 그리고 직접 해봤소?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책에서도 배우고 현장에서도 배웠소. 하지만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실패해서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소. 그것이 가장 큰 스승이었소. 기원전 19년 처녀 수도가 완공되었습니다. 개통식 날 로마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트레비 광장에 새로 만들어진 분수에서 처음으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콸콸콸 맑은 물이 분수대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대리석 분수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물이다. 깨끗한 물이다. 아이들이 분수 주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어른들도 줄을 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달다. 이 물이 달아. 한 노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티베르 강의 탁한 물만 마셔온 그녀에게 이 맑은 물은 기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물을 떠 얼굴을 씻었어요. 눈물과 물이 뒤섞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들이시여 감사합니다. 아그리파는 군중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환호를 받으러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아그리파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아그리파 장군님이에요.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아그리파, 아그리파, 우리에게 물을 준 사람, 로마의 은인. 아그리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아그리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답게 공공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민이든 노예든 공공분수에서는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같은 줄에 서서 같은 물을 마셨어요. 아그리파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유지를 기부해 공공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아그리파의 목욕탕이라 불린 이 건물은 로마 역사상 가장 큰 공공 목욕탕이었어요. 대리석 바닥, 화려한 모자이크, 거대한 수영장, 온탕과 냉탕, 운동장과 도서관까지 갖춘 종합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무료였습니다. 왜 돈을 받지 않으십니까? 재정 담당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 규모의 목욕탕이면 하루에 수백 데나리우스는 벌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은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오. 아그리파는 대답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서로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포럼에서 귀족들이 정치를 논하듯 목욕탕에서 평민들도 삶을 논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무료로 하면 노예들까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줬소. 아그리파는 웃었습니다.
노예도 사람이요. 그들도 깨끗해질 권리가 있어. 아니,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씻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더러운 일을 하는데 씻을 곳조차 없다면 그것이 인간적이겠소?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귀족도 왔고 평민도 왔으며 노예도 왔습니다. 목욕탕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무의미했어요. 모두 벗은 몸이었고 모두 같은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놀랍군요. 한 귀족이 말했습니다. 원로원 의원인 내가 노예 옆에서 목욕을 하다니 그것이 로마입니다. 옆에 있던 평민이 대답했습니다. 로마는 모두의 것입니다. 귀족만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아그리파의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판테온이었습니다. 기원전 27년 아그리파는 마르스 광장 한복판에 신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판테온 마이너스 모든 신들의 신전.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모든 신전은 특정 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유피테르 신전, 비너스 신전, 마르스 신전. 각각의 신이 자신만의 집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정복한 민족의 신들도 개별 신전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로마는 관용적이었지만 각 신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그리파는 달랐습니다. 왜 하필 모든 신들입니까? 어느 건축가가 물었을 때 아그리파는 긴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로마는 검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갈리아를, 히스파니아를, 그리스를, 이집트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포럼이 보였어요. 하지만 검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소. 우리가 정복한 것은 땅만이 아니오.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들도 함께 정복한 것이오. 그들을 진정한 로마 시민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갈리아인이 자신의 신을 판테온에서 볼 때 그는 로마가 자신을 받아들였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집트인이 이시스 여신이 로마의 신들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국입니다. 검이 아니라 포용으로 만드는 제국이요. 건축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기술적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큰 신전을 지으실 겁니까? 모든 신들을 모시려면 하나의 큰 공간이요. 아그리파는 대답했습니다. 개별 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간. 모든 신이 한 곳에 모이는 곳.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늘이 있을 것이요. 하늘이요? 천장에 구멍을 뚫겠소. 그곳으로 빛이 들어올 것이요. 신들의 빛이요. 건축가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원형돔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소. 불가능합니다. 수석 건축가가 외쳤습니다. 그런 크기의 돔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돌로 만들면 너무 무거워 무너질 것이고 나무로 만들면 불에 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것이요. 아그리파는 침착했습니다. 콘크리트요. 사장. 물과 돌의 철학. 완성된 판테온 앞에서 아그리파는 종종 홀로 서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로원 의원들은 역시 평민은 평민이야.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또 보고 하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그리파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깊고 깊은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밤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큰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그리파는 처녀 수도의 수원지를 찾아갔습니다. 로마 외곽의 작은 샘, 그곳에서 물이 시작되어 19km를 흘러 로마 시내로 들어갔어요. 밤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숲 사이로 스며들고 어디선가 올빼미가 울었어요. 아그리파는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앉아 한참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물은 그저 흘렀어요.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은 땅속 수로를 타고 흘러 로마의 분수가 되고 목욕탕이 되고 시민들의 식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다. 아그리파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판테온의 화려한 기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도관 속을 흐르는 물, 승리의 개선식에서 받는 환호가 아니라 이름 없이 흐르는 이 작은 샘물, 그것이 진짜 로마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요. 인생은 고된 일입니다. 저는 제 삶을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전쟁은 화려합니다. 승리의 개선식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죠. 군중은 내 이름을 외치고 황제는 나를 포옹하고 원로원은 나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개선식이 끝나면 환호도 끝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 누구도 수도를 위해 환호하지 않습니다. 분수가 완공되어도 개선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가 없다면 로마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쉬지 않고 영원히 흐르는 것.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아그리파의 철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어요. 훗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쓸 것처럼 아그리파도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기원전 23년 아그리파는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로마를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이 고용한 모든 수도 관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100명이 넘는 관리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거나 해방 노예였어요. 나는 평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처럼요. 귀족들의 혈통도 명문가의 이름도 없지요. 하지만 나에게는 두 손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로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수로를 청소하고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을 고치는 일? 귀족들은 이런 일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로마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100만 로마 시민이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판테온이 무너져도 로마는 살아갈 수 있지만 수도가 끊기면 로마는 멸망합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은 신성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은 놀란 눈으로 아그리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정관이, 그 유명한 장군이 자신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다니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리아에서 돌아온 후 아그리파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공사업에 쏟아부었어요. 개인 저택을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더 많은 공공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대신 이름 없는 수도관을 더 많이 땅속에 묻었어요. 어느 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물었습니다. 아그리파, 자네는 왜 자네 이름을 더 많이 새기지 않는가? 판테온에조차 작은 글씨로만 새겨져 있지 않은가?
고작 이것뿐이야. 자네가 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작지 않은가? 아그리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황제님, 돌에 새겨진 이름은 언젠가 바래집니다. 바람과 비에 깎이고 시간에 지워지죠.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 매일 걷는 도로, 매일 올려다보는 건축물,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자네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아우구스투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아직도 자네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원하지 않다니. 아닙니다, 황제님.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것을요.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입니다. 아그리파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은 언젠가 끝납니다. 황제도 죽고 왕조도 무너집니다. 명예는 한 세대만 지나면 잊힙니다. 부는 상속자들이 나눠 가지겠죠. 하지만 물은 영원히 흐릅니다. 돌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로마 시민들은 제가 만든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그리파의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로마 포럼을 걸으며 자신이 만든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판테온의 둥근 지붕,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증기,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국도 무너지고 황제도 잊힐 것이에요. 그는 역사가 그런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그리스의 위대한 도시 국가들도 지금은 폐허가 되지 않았나요? 하지만 돌과 물에 이치는 영원하다. 아그리파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원리였다는 것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것은 로마가 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치는 무게를 분산시킨다. 이것은 황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다. 이것은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원리들은 누가 발견했든 어디서 사용되든 영원히 작동할 것입니다. 로마가 망해도 남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사용할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원전 19년 아그리파는 시칠리아를 여행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그곳의 식량 공급을 점검하러 간 것이었어요.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그는 오래된 그리스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름도 잊힌 신을 위한 신전이었죠.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었고 지붕은 사라졌으며 바닥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둥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기둥들은 무너졌음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아그리파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할 때까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는 로마로 돌아와 판테온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원하게 만들기로요. 기둥 하나하나에 최고의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화강암, 그리스에서 온 대리석, 북아프리카의 포피리, 각각의 돌을 고르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콘크리트 배합을 수십 번 실험했습니다. 화산재의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며 가장 강한 조합을 찾아냈죠. 그의 조수들은 지쳐 쓰러졌지만 아그리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 정도면 100년은 견딜 것입니다. 100년? 그것으로는 부족하오. 1000년을 견뎌야 하오. 아니, 영혼을 견뎌야 하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아그리파는
완성되어가는 판테온 안에 홀로 서서 오큘루스를 통해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빗물은 천천히 바닥의 미세한 경사를 따라 흘러 중앙의 배수구로 빠져나갔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들어오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낚는 것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 영원히 새 것처럼 빛나는 건물은 없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 늙어가는 건물, 비를 받아들이고 햇빛을 품는 건물,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판테온은 살아있을 것이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빗방울을 받아들이며 살아있을 것이다. 아그리파의 말년은 고독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토록 많은 것을 건설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귀족들은 여전히 그를 평민 출신이라고 얕보았습니다. 젊은 장군들은 그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을 비겁하다고 여겼어요. 악티움의 영웅이 이제는 돌이나 쌓고 있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죠. 심지어 일부 시민들조차 그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 도로가 깨끗한 것,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그리파는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위대함은 동시대의 인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후세의 평가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기원전 13년 겨울, 아그리파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아우구스투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황제는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그리파, 자네는 로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네. 아닙니다, 황제님. 아그리파는 가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평민으로 태어난 제가 로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돌과 물이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로마는 영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로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물길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제가 세운 돌들은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년의 아그리파는 자주 수도 관리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족들과의 연회보다 땅속 수로를 점검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병이 깊어진 후에도 그는 가끔 수레를 타고 처녀 수도의 수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앉아 물소리를 듣는 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자네들이 진짜 로마의 영웅이라네. 그는 수도 관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밤 수로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을 고치는 자네들. 자네들이 없다면 100만 로마 시민이 목말라 죽을 것이야. 부디 계속해주게. 내가 죽은 후에도 로마가 서 있는 한 물은 흘러야 하네. 그것이 자네들의 신성한 임무일세.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민 출신인 아그리파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했어요. 화려한 업적 뒤에는 항상 이름 없는 이들의 땀이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토록 잊지 않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며칠, 아그리파는 자신의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적어온 생각들, 철학들, 설계도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민으로 태어났고 평민으로 죽을 것이다. 귀족의 혈통도 화려한 칭호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1000년 후 누군가가 판테온 아래 서서
오쿨로스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평화를 느끼기를, 누군가가 분수에서 물을 마시며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그들이 내 이름을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나의 영원한 승리다. 5장 2000년의 유산. 기원전 12년 3월 캄파니아 로마 남쪽의 작은 별장에서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61살이었어요. 그의 곁에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오랜 친구인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햇빛이 파도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죠. 물은 흐르고 그가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돌은 남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친구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애도했죠. 며칠 동안 로마의 모든 공공 목욕탕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판테온 앞에 모여 추모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로마 포럼을 가득 메운 군중, 원로원 의원들의 추도사, 군단의 경례. 아그리파는 마르스 광장에 묻혔어요. 그가 평생 사랑했던 판테온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요. 하지만 아그리파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슬픔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남긴 것들이 사라지는 날이라는 것을요. 놀랍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황제들의 이름은 역사책 속에만 남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궁전도 무너졌고 원로원 의사당도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나 판테온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건축물로서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기원 후 12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축했지만 아그리파의 원래 설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여전히 새겨져 있죠. 마르쿠스 아그리파, 루키우스의 아들, 세 번째 집정관이 이것을 만들었다. 매일 수만 명의 관광객이 판테온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오쿨루스를 올려다보고 돔의 완벽한 비율에 감탄하고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감상해요. 비 오는 날이면 2000년 전 아그리파가 설계한 그대로 빗물이 오쿨루스를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적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앙의 배수구로 빠져나가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그리파의 말이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아그리파가 만든 수도의 일부는 지금도 작동합니다. 처녀 수도는 현대 아쿠아 베르지네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로마 시내로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트레비 분수.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이 분수의 물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아그리파의 처녀 수도에서 온답니다. 2000년 전 그가 만든 수로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관광객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물이 기원전 19년에 완공된 수로를 통해 온 것임을요. 평민 출신 한 남자의 꿈이 만들어낸 물임을요. 그가 설계한 도로의 원리는 현대 토목공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층층이 쌓은 자갈과 모래, 그 위에 평평한 돌을 깔고 중앙을 약간 높게 해서 배수가 되게 하는 방식. 이것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콘크리트에 화산재를 섞는다는 그의 아이디어는 로마 건축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로마 콘크리트를 연구한 결과 그것이 현대 콘크리트보다 더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2000년이 지나도 더 강해지는 비밀, 그것은 아그리파의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그리파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만든 것들이 로마 제국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성보다, 모든 전쟁의 승리보다 더 오래 남으리라는 것을요. 아마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작게 새겼던 것이고, 환호보다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고, 영광보다 의무를 택했던 것이겠죠. 오늘 밤
만약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판테온을 찾아가 보세요. 오큘루스를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그리파가 2000년 전에 본 것과 같은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밤이면 별이 보이고 낮이면 햇빛이 신전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빛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요. 화려한 업적과 큰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그리파처럼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묵묵히 서 있는 돌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권력은 한순간이고 명예는 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영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물 한 잔, 누군가를 위한 그늘 한 뼘,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평민 출신 소년이 로마의 영웅이 되고 영웅이 건축가가 되고 건축가가 철학자가 된 이야기. 마르쿠스 아그리파, 물과 돌로 영혼을 설계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로마 한복판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남긴 것들. 판테온만이 아그리파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처녀 수도, 율리아 수도, 로마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길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목욕탕.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 최초의 대형 공중 목욕탕이었거든요. 이후 로마 제국 곳곳에 지어지는 거대한 목욕탕들, 카라칼라 목욕탕,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아그리파의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은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요. 지킬 수 없었던 약속. 아그리파가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와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약속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은 율리우스 가문의 양자로 드리지 않겠다. 아그리파에게는 이미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아우구스투스는 배려했던 것이죠. 자네 다른 아들들의 앞길을 막지 않겠네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가이우스 카이사르와 루키우스 카이사르 형제 아그리파와 율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은 갓 20을 넘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완성한 꿈. 아그리파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빕사니아 폴라. 아그리파가 설계만 해놓고 완성하지 못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빅사니우스 회랑이라고 불리는 건물이었죠. 그가 죽자 누나 폴라가 나섰습니다. 내가 완성하겠다. 여성이 대형 건축 프로젝트의 감독관이 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라는 해냈어요. 회랑이 완성되었고 그곳에는 아그리파가 만든 세계 지도가 걸렸습니다. 최근 이 회랑 유적에서 흥미로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폴라가 동생을 추모하며 서커스 경기를 크게 열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아그리파는 생전에 서커스 경기를 좋아했다. 평민 출신의 엄격한 장군이자 건축가였던 아그리파. 그에게도 이런 소박한 취미가 있었다니 어딘가 따뜻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발견은 또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아그리파의 누나 폴라 일가는 그가 성공한 후 기사 계급으로 올라섰고 꽤 잘 살았던 것 같다는 것이죠. 가족을 잊지 않은 남자. 그것도 아그리파였습니다. 키케로의 아들. 의외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키케로의 아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말이에요. 아버지 키케로는 위대한 웅변가이자 철학자였지만 카이사르의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 키케로는 아버지처럼 뛰어난 웅변가는 아니었어요. 대신 성격이 단순하고 솔직했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아그리파는 그런 그를 좋아했습니다. 마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키케로의 재치를 즐겼던 것처럼요. 아버지 키케로는
여러 상황 때문에 카이사르와 완전히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아그리파, 아우구스투스와 편하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초월한 우정.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피사의 추모.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도시 피사. 이곳 사람들은 아그리파를 특별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이 도시와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었죠. 기원 후 4년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그리파의 장남 가이우스 카이사르가 2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국 전역에 애도를 명령하기도 전에 피사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사의 자치의회와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추모에 나선 것이죠. 모든 신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공서도, 목욕탕도 문을 닫았습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그리파의 혈육이 떠났다는 사실을요. 한 평민 소년이 로마의 영웅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한 것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칼리굴라의 자랑.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기록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아그리파의 후손임을 숨기려 했다고요. 하지만 실제 증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칼리굴라가 황제로 즉위한 직후 그는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그 주화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마르쿠스 아그리파, 3번 집정관을 지낸 위대한 장군. 칼리굴라는 자신이 아그리파의 외손자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암살당하는 그날까지요. 광기의 황제로 기억되는 칼리굴라. 그에게도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민 출신으로 태어나 로마 최고의 장군이 되고 로마 최고의 건축가가 된 남자. 그의 피는 황제의 핏줄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주화에 새겨졌으며 그의 건축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